자, 라이프코드 회원만을 위한 강의 준비했습니다. 이 첫 화면 보시면 무슨 강의인지 무슨 영상인지 한 번에 이해되실 텐데요. 주제는 휴식입니다. 이 휴식, 공허하게 휴식하고 있는 여러분을 충만한 휴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영상이죠. 공허한 휴식을 충만한 휴식으로 바꾼다? 당연히 그걸 위한 방법 두 가지는 치열과 본질 다 알고 계시죠? 휴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4대 키워드를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되는 영상을 우리 라이프코드 연구진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삶을 휴식이라는 주제에서 바꾸는데, 충만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보여드릴 텐데요. 목차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이 강의는 뭐라고요? 휴식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 4가지 키워드, 4가지 이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공허한 휴식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이 뭔지 감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밖에서 한번 본다고 해보죠. 우리 회원이 아닌 3자가 보면 상당히 이상한 말입니다. 공허한 휴식이란 게 뭘까? 두 번째, 우리 회원분들은 감 잡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이론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좀 3자처럼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정의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한 휴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떠한 애티튜드, 태도로 들으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 휴식을 공허하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대안과 개선을 하기 전에 내가 문제 상태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항상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다가 문득문득 뭔가 휴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찝찝할 때 그 찝찝함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공허한 휴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부터 제 설명에 빗대어서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공허한 휴식이란 무엇이냐? 밖에서 보기엔 이상한 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100%가 아닌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잘 못 쉬고 있다는 느낌일 때, 70%, 60%만 쉬고 있다는 느낌일 때겠죠. 이것은 쉽지만 조금 더 이론적으로 가다듬어야겠죠. 우리 이론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휴식을 하는데 휴식의 100%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단순히 그냥 쉬었는데 몸이 찌뿌둥해, 이런 체감적이고 직관적인 거 말고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인지적으로 100% 휴식이 뭔지를 알고 경험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겉만 앓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그죠? 휴식을 온전하게 그 휴식 시간을 내가 쫙 흡수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휴식에 대해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게 공허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복잡하시면 사시다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 줬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한 쉬었는데 잘 못 쉰 것 같아.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면 100% 휴식 경험. 잘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일단 대한민국으로 좁히겠습니다. 현황, 다들 휴식을 잘하고 있는가? 대부분 공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서 또 역시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일단 두드러진 특징으로 연령으로 구분했는데요. 이게 꼭 물리적 연령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50, 60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들어보시고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10대, 20대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나는 10대, 20대지만 30, 40대에 가까울 수도 있고, 여기 없는 5, 60대도 두 개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할 테니까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10대, 20대들은 대부분 휴식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죄책감 아니면 터부시. 그러니까 뭐 100%가 뭔지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요. 휴식 자체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가장 공부와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치일 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취직했어도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죠. 굉장히 어떤 생산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는 그런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쉬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면서 우리 회원님들은 아는 그런 용어, 어정쩡. 아주 그냥 제대로 마음 놓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야. 아니면 그냥 밀려서 공부하다가 진짜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깐 누워있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휴식 자체를 온전하게 빠져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취직한 20대 또는 좀 자유로운 대학생들도 뭐냐면 주말에도 꼭 일 공부뿐만 아니라 뭐 약속으로 풀로 채워놓는다든가,
그죠? 아니면 뭔가 뭐 영화라도 하나 봐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아예 휴식 자체를 온전하게 경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밀려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휴식을 경험하는 100%가 아닌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10대, 20대의 공허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0, 40대는 좀 다릅니다.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뭐 나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일과 이런 것들에 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확실히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쉬긴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아. 아, 이번에 또 호텔 예약해서 호캉스도 갔다 왔는데 왜 쉰 것 같지가 않지? 그런 것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진짜 체감적으로 100%잘 쉬었다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연령층입니다. 또는 아까 제가 겉핥기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10대, 20대가 뭔가 터부시라고 한다면 30대, 40대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되게 단순한 접근? 무슨 얘기냐? 그냥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다 왔어. 근데 따라오는 체감적인 거. 왜 쉰 것 같지가 않지? 에? 뭐 휴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봐. 휴식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뭐 휴식을 계획하고 앉아있어. 그럼 휴식이 아니지. 그냥 단순하게 누워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100% 휴식 경험이라는 게 뭔지 자체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많습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화했죠. 여러분이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면 자, 어떤 경우도 뭐라고요? 그죠? 휴식을 온전하게 100% 경험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를 생각해 보면 더 간단할 겁니다. 완전 반대,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반대에는 뭐가 있죠? 충만한 휴식이 있겠죠. 다시 직관적으로는 뭐라고요? 아주 잘 쉬었다. 나는 다시 아까 휴식 시간으로 돌아가도 아니면 어제 하루 충분히 쉬었다고 해봐요. 어제 하루로 돌아가도 더 할 나위 없어. 더 쉴 수는 없을 것 같아. 또는 단순히 비교가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쉰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쉴 수가 있지? 이런 느낌?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한다면 뭐라고요? 휴식의 100%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 흡수했어요. 휴식에 대해서 남겨둔 거, 빈 거 없고요. 휴식에 대해서 몽땅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일 때. 물론 이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건 제가 마지막에 파트 4에서 충만한 휴식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충만한 휴식을 했는가 아닌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드릴 텐데 일단은 이런 걸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완전히 잘 쉬었다. 그죠? 또는 휴식의 100%가 뭔지 알았다. 이 상태가 아니라면 공허하게 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10대, 20대 얘기도 드렸는데 이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뭐냐면 꼭 쉬어야 됩니까? 에? 그냥 그 쉰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요새 많이 들려오는 워라밸이나 뭐다지 저는 쉬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꼭 이렇게까지 충만하게 휴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경험에 있어서 쾌불쾌라는 게 있다는 걸 믿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특히 30, 40대 이상이 되면 공감이 안 되겠지만 어린 친구들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식에 대해서 터부시 죄책감. 그래서 뭐냐면 휴식 자체를 꼭 잘 쉬었다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우리 이론으로 돌아오자고요. 아까 쾌불쾌 말씀드렸죠. 일단 휴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에? 그걸 내려놓더라도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경험을 일단 100%다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쉬었다라는 그 감각이 뭔가 죄책감 있고 굳이 나는 좀 불쾌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바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분일지라도. 그죠? 일단 우리는 뭐라고요? 휴식을 100% 경험은 해본 다음에 확실하게 그걸 경험하고 나서 쾌불쾌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시 혹시 여러분이 휴식 자체에서 좀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지우고 일단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휴식을 100% 경험해야겠다. 다시 정말 온전한 휴식이 뭔지 딱 여러분에게 휴식 시간 2시간이 주어졌을 때 난 단 1분 1초도 안 빼놓고 완전하게 휴식이란 걸 체감했어.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알겠죠? 그게 공허한 휴식의 반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충만한 휴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다 알고 계시죠? 치열과 본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치열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치열한 휴식입니다. 자, 이것도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회원인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순된 단어죠. 그죠?
치열과 휴식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인데 두 개가 붙어 있죠.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라면 감 잡을 수 있을 건데요. 나는 가물가물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잡아드리죠. 이거죠. 휴식에, 눈앞에 있는 휴식 시간에 나의 모든 오감과 능력을 집중하는 것. 그죠? 만약에 치열이라는 단어가 좀 붙이지 않으면 휴식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휴식의 모든 요소를 100%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휴식도 되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잠깐 수동적 휴식, 능동적 휴식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능동적 휴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휴식이란 걸 딱 시간을 확보해 놓고 정말 계획하고 난 지금부터 휴식하겠어. 이거예요. 휴식에 대해서 공허가 많이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밀려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툭 지쳐서 앉아있으면 그게 휴식 아니야? 그게 되게 수동적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휴식을 100%못 오는 거예요. 치열한 건 뭐라고요? 자, 지금부터 휴식할 거야 해놓고 정말 휴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거기에 몰입하려는 행위. 휴식에 몰입한다. 치열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면 몰입한다는 단어로 바꿔도 되는 거죠. 자, 더 와닿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행동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먼저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써 있죠? 휴식에 방해되는 요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휴식에 방해된다 그러면 와닿지 않으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휴식의 반대에 뭐가 있죠?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 학생이면 공부, 그죠? 뭐 직장인이면 일, 그죠? 또는 뭐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좌우지간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반대로 와야겠죠. 그죠? 그것들을 차단하고 온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기본 조건이지만 이걸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온전히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스킬이라고 해놨어요. 스킬이 뭐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본질, 코드가 아닌 사람마다 다른 것들을 스킬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직장인이야. 그럼 반대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핸드폰, 예를 들면 알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계속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메일이 온다거나 업무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뜨면 이것은 휴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겠죠. 또는 뭐 시각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책상만 보면, 거기 꽂힌 책과 문제집만 보면 휴식하려고 그래 자꾸 절로 눈이 가면서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죄책감, 나 이러고 있어도 돼? 이러면 온전히 휴식에 집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온전하게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휴식에 방해되는 것들, 복잡하면 휴식에 반대에 있는 피로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이 기본 조건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기본 조건이 된 거고, 일단 어떻게 보면 그냥 치우는 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제 더 치열하고 능동적으로 휴식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거겠죠. 휴식 자체에 몰입하는. 자, 그건 뭡니까? 자, 이제 방해되는 건 다 끝났어. 근데 이것만으로 안 되죠. 그 다음 뭡니까? 정말 나의 주의력과 모든 오감 능력을 자, 이제부터 휴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행동 1이 뭔가 치워서 제로 상태를 만드는 거면 행동 2는 휴식에다 몰입하는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행동 2까지 오면 갑자기 여기서 좀 멍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됐어. 방해되는 건 없어. 온전히 시간은 확보됐고 환경도 확보됐어. 자, 이제부터 휴식하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벙 쪄지는 경우는 뭡니까? What is 휴식을 한다. 이걸 모르면. 자, 휴식에 하나도 안 빼놓고 100% 경험을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럼 100%가 뭔지를 일단 인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식을 하는 게 뭔지 모르면. 아까 30, 40대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누워있는 것이 휴식이다. 그게 휴식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찜찜하죠. 단순히 몸을 누이는 게 100%인가? 내가 놓친 50%, 60%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워있어도, 주말 내내 누워서 몸을 쉬어도 그 50, 60%가 없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도 잘 쉬었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행동 2를 위해서는 What is 휴식을 한다. 100%의 휴식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저 휴식에 대해 대충 아는데요? 아까 말한 30, 40대도 몸을 누이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놓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잘 보이지 않고 딱 놓치기 쉬운 뭐를 몰라서죠?
여기 써 있죠. 바로 본질을 몰라서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휴식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해놓고 휴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 뭐다? 도대체 휴식의 100%란 무엇인가? 그중에 놓치기 쉬운 휴식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휴식의 본질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100% 휴식 중에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 있어서 너무 추상적이고 잘 잡히지 않아서 딱 놓치기 쉬운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까지 가져와야, 이 가운데 있는 본질까지 가져와야 여러분이 100%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은 뭐라고요?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있는 목적 중에 하나죠. 그죠?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와닿으면서도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기준이 되는 본질을 그냥 본질로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코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휴식의 가운데 있는 정수, 코드 0번은 무엇이냐? 일단 무엇을 휴식해야 되느냐? 그 대상이 있어야겠죠. 딱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뇌, 그리고 감정입니다. 저것들을 재충전한다. 이게 휴식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이자 근본적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코드는 항상 제가 세 가지 틀로 설명드릴게요. What, Why, How. What은 무엇이냐? 쉬운 말로 써놨지만 혹시 여러분이 좀 오해할까 봐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와 감정, 정신 쪽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육체는 제외하고 정신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Why가 뭐냐? 이게 왜 코드냐? 벌써 제가 정신 쪽에 해당하는 거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막 반문이 생기시기도 하죠. 노동자 중에 육체 노동자도 있는데 그리고 아무리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이더라도 몸의 피로도 있는데 어떻게 몸은 확 제거한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현대인들의 비율을 봤을 때 정신 노동자가 훨씬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도 심지어 육체 노동의 끝인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 정신 노동적인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실제로 좀 이따 설명드릴 감정 노동까지 합치면 순수하게 육체 노동만 하는 그런 비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인의 비율상 정신 노동 쪽에 포커스를 뒀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앞에서 도형을 보여드렸죠. 이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본질을 다루는 겁니다. 몸을 쉰다라는 건 앞에 30, 40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것은 본질입니다. 본질과 겉이 합쳐질 때 100이 되는 거죠. 몸은 바깥쪽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 아시고 충분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정신노동이 전부고 몸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본질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왜 뇌와 감정은 그럼 구분했느냐? 사실 이것도 우리 아주 예리하신 회원분들은 결국 감정이라는 것도 항상 비율을 우리가 가슴, 마음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이 뇌라는 신체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건 너무 직관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뇌에서 같은 기관을 활용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피로가 쌓이는 부분이 겹쳐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르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일단 그냥 체감적으로 여러분 와닿게 할까요? 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이 피로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머리 못 쓰겠어. 머리 아파. 이런 느낌이고요. 감정이 여러분 피로하다고 느낄 때에는 더 이상 머리 못 쓰겠어. 이런 게 아니죠. 의욕 하나도 없어.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뇌를 쓰는 건 맞지만 분명 다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뇌 같은 경우는 글루탐산이라는 그런 피로 신경절단 물질이 축적돼요. 이게 계속 축적되고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뇌 기능이 실제로 저하될 정도로 그것을 뇌가 필요하다고 하죠. 반면에 감정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의욕이 없어지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기운이 올라갈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즉 신체 기전상도 이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감적으로도 뇌가 필요하다랑 감정이 필요하다랑 다르다는 것, 그 다음 이론적으로도 이론적인 건 깊이 파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재미없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에게 연구원들이 연구했다는 걸 믿고 두 개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분리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설정했는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그래서 이 재충전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들은 이 0번 밑에 있는 코드 1번, 2번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첫 번째 코드는 괄호 안 뇌를, 그러니까 뇌 감정도 여기서 일어나지만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겠죠. 뇌에서 어떤 정보 처리, 어떤 순수한 지적인 활동으로 뇌가 피로해졌을 때 재충전하는 본질적 코드입니다. 바로 휴면 모드라고 써 있는데요. 자, 휴면 모드는 무엇이냐? 이것도 제가 what, why, how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한다고 하면 절전 모드라는 거 아시죠? 무슨 얘기냐? 완전히 전원을 뽑아서 꺼진 건 아니에요. 대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입력한다거나 출력한다거나 CPU나 메모리를 쓰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있으면서, 물론 그 뒤에서 아주 무슨 작업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하를 주지 않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는 절전 모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완전히 뇌를 정지시키는 모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뇌 정지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사실 뇌는 정지되면 안 되잖아요. 뇌가 정지되면 죽는 거고요. 심지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쉰다고 완벽한 쉼의 상태라고 하는 수면 때에도 계속 뇌 활동도 생리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뇌의 어떤 지적 활동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뇌 정지라는 건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절전 모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또 여러분이 너무 와닿지 않으실까 봐 요걸 붙여봤어요.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뭔가 보고 정보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기억 속에서 뭔가를 출력하고 이렇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내 뇌를 쓰는 그걸 안 하는 것, 그걸 하면 뇌는 재충전된다. 휴면 모드란 건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너무 복잡할 거야.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하던 일이나 공부나 아니면 심지어 뭔가를 막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뇌를 쓰는 걸 딱 중단하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재충전을 해주는 거냐? 아주 직관적인 얘기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뇌도 어쨌든 근육이죠. 제가 항상 하는 비유 있죠? 자,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걸 할 때 이 팔 근육을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멈추는 겁니다. 멈춘다고 해도 이게 안에서 신경 물질도 돌고 근육도 살짝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절전 모드의 뜻이죠. 그죠?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하게 재충전하는 방법이죠. 이걸 쉰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방향이 바뀌어서 어떤 기분이 전환될 뿐이지 실제로 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멈춘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DMM,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딱 들어보시면 휴먼 모드랑 벌써 이름이 일맥상통하죠.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뇌가 이런 휴면 모드에 들어갔을 때 아주 저부하가 걸리는 활동만 하고 나머지는 멈춘다는 얘기고, 놀라운 거 재충전이라고 그랬죠. 이때 어떤 창의력들 이런 것들이 샘솟거나 아니면 이때 기억이 어떤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재충전된다. 아니면 여러분들 수면할 때 렘 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뭔가 작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까 절전 모드가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때 그거 기억나시죠? 특히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공부하더라도 꼭 자야 된다. 밤새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낮에 내가 의식적으로 막 입력했던 그 정보들이 정리가 되고 단기 기억에서 어떤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가면서 뭐가 됩니까? 머릿속이 싹 정리가 돼서 기억이 더 강화되고, 그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낮은 부하로 일어나고 눈을 떴을 때 정리된 뇌로, 어떻게 보면 비유적이면 그전까지 막 복잡해서 뭔가 더 집어넣을 수 없는 뇌에서 정리된 뇌로, 실제로 아까 똑같이 렘 수면 이후에는 창의력도 더 올라가는 어떤 준비 상태가 되는, 이게 재충전의 느낌이죠. 그죠? 역시 이론적 얘기는 고리타분한데 이걸 보여드리는 그래도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걸 코드로 삼으셔도 된다, 본질이라고 느끼셔도 된다라는 저의 수많은 연구 중에 좀 와닿는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Why? 이것이 왜 코드냐 설명드린 거고요. 가장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때 중요한 How? 알겠는데 그럼 내가 이 휴면 모드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먼저 Don't와 Do로 나눠드렸어요. Don't,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여기 써 있죠. 정보 입출력이나 의식적으로 뇌를 쓰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휴식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 내내 누워서 핸드폰 보다 왔어. 그런 거 보다 히히 웃다 왔어. 몸은 쉬었죠. 그런데 월요일날 이런 얘기 동료랑 많이 하시죠. 아니면 친구랑 많이 하시죠. 왜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지? 그것은 뭡니까? 뇌를 휴면 모드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누구나 다 아는 몸은 누워 있었으니까 쉬었을지언정. 그렇습니까?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휴대폰 계속 보다 보면 이 눈이라든가 하다못해 이 손 관절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고, 아니면 가만히 있다 보면 느껴지죠. 나 관절 아파, 눈 아파 느껴지시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놓치는 본질. 뇌는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냥 이제 앉아서 영상 쭉쭉 보는 건데 공부도 아닌데 그럴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설명을 하기 너무 쉬워졌어요. 뭐 도파민 각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하나 설명드릴까요? 계속 각성 상태인 겁니다.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서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는, 아까 제가 말한 근육으로 말하면, 그죠? 공부처럼 엄청난 움직임이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자잘하게 계속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10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으면 이것도 뭡니까? 휴면 모드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뇌를 과로하게 만드는 거죠. 좌우지간 복잡하시면 무언가 정보를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도 바이 스킬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개인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게임입니다.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 8 이상은 휴면 모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행위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한 20% 정도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능숙하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걸 자기가 한 10년 넘게 했대.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에는 거의 자기는 머리를 안 쓴다는 거야. 거의 그냥 멍 때리는 상태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그 사람한테는 게임도 뭐가 되는 겁니까? 휴면 모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알겠죠? 여하튼 일단 돈트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쉴 때 하는 행위 중에 정보 입출력이 일어나고 내 뇌를 휴면 모드에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잡아내서 일단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강의 들어오기 직전에 들은 얘기도 드려볼게요. 독서. 참으로 많이 좋다고 제기되는 활동이죠. 하지만 휴식의 본질로만 보면 독서도 돈트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책 중에서 뭐 어떤 특정,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머리 안 쓰는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독서 자체가 뇌를 쉰다고 하는 게 있는데, 독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정에 쉬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정보 입출력이 될 수 있어서, 물론 이것도 아주 특수한 사람이 있지만, 그죠? 휴면 모드엔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따지고 나면 해야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이제 둘을 말씀드리겠죠. 일단 먼저 가운데 있는 거 설명드려볼까요? 아까 얼핏 지나갔는데요. 사실은 뇌를 휴면 모드에 빠뜨리는 최고봉은 사실 수면이긴 합니다. 잠이에요. 뇌를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두이고, 물론 이것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는 코드급 스킬, 정말 아주 생물학적으로 아주 희소한 몇몇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뭐 수면의 본질에 대해서도, 또는 수면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수면에 대해서도 강의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은 잘 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낮 시간이 길잖아요. 그죠? 물론 이 수면을 응용하면 중간중간 쪽잠이라고 하죠. 수험생이든 직장인이든 쪽잠 자는 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직장에서 뭐 쉽게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도 많고, 그런 낮 시간에 중간중간 쉬어지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것도 있죠. 그냥 간단하죠. 명상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머릿속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죠. 생각을 비운다. 정보 입출력을 비우고 휴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현대의 명상이라는 게 각광 받는 겁니다. 심리 치료적인 것도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명상을 여러분이 익힐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거의 생각을 지우고 온전한 휴면 모드로 들어가는 이 명상은 정말 많은 수행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러분에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조금 더 현실적인, 다시 잠이 아니고 낮에 잠깐 할 수 있으면서 명상이 아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자기에 맞는 걸 개발해야겠지만 감 잡기 위해서 하나 드린 것. 이것은 거의, 이것도 약간 코드급 스킬. 많은 사람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아마 필요한 과로한 뇌를 휴면 모드로 할 수 있는 스킬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멍 때리기입니다. 멍 때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멍 때리기 뭡니까? 그냥 허공을 보고 멍 때리는 것. 그때 진짜 뭐가 됩니까? 왜 멍이라고 하죠? 정말로 어떤 정보 입출력과 출력이 안 일어나고 정말 뇌가 정지되어 있는 바로 휴면 모드죠. 그죠? 그런데 또 이 허공을 보다 보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멍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뭔지 아세요? 자, 굉장히 저각성이면서 반복되는 것에
시간 어떻게든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불을 봐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게요. 불이 왜 좋으냐? 계속 반복돼요. 패턴이.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벌써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어제 뭐 먹었지? 다이어트 언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패턴이 계속 일관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튀기도 하고 일렁이는 것도 다르고 바람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불만이 아니라 자연을 보면 우리가 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저절로 휴면 모드인 거예요. 자연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잖아요? 그럼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불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무슨 고양이가 지나가. 고양이를 보면서 정보 입출력이 빨라지죠. 저 고양이는 어디서 왔을까? 내가 집에 지금 기르는 고양이는 밥을 먹었을까? 빨리 집에 가야겠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저각성, 반복되면서도 중간중간 변주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으로 만약에 못 간다고 하면 영상, 인터넷 영상에서 멍 때리기 영상 같은 걸 검색해 보셔도 주로 그런 것들. 반복이지만 중간중간 변주가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다시 허공 보고 멍 때린다? 난 안 돼. 다른 생각이 들어. 그러면 눈을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어떤 불멍이든 물멍이든 그죠? 아니면 풀멍이든 하늘멍이든 구름멍이든 또는 어떤 영상에서 저각성이지만 반복과 변주가 있는 너무 큰 변주가 없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이게 아마 낮 시간에 수면 없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어떤 스킬을 여러분이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휴면 모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정보 입출력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 입출력 없이 처리 없이 멍해 있을 수 있는 최고봉은 수면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해서 할 수 있으면 명상도 좋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거대하게 제가 드린 기둥이 뭔지는 아시겠고 여기 이 기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킬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 회원들에게 그런 난 이거 해봤더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스킬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겁니다. 저는 다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저의 얘기도 한번 드려보면 어쨌든 이 현대 사회에서 자연을 보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영상을 많이 찾습니다. 물론 딱 맞는 영상을 찾기가 좀 힘들고 중간중간에 막 다른 화면들이 나와서 아니면 광고가 나온다거나 주의력을 뺏어가긴 하는데 그런 영상을 통해서 저는 멍 때리기. 쪽잠은 좀 힘들고 명상 같은 경우는 저는 훈련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이 멍 때리기, 영상을 활용한 멍 때리기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아,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다 감잡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또 음악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악기를 들어야 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슨 들으면서 여기 악기가 뭐가 쓰였을지 그 4-5가지 동시에 울리는 걸 막 따라가다 보면 오직 그 음악을 따라가는 데 집중하다가 그죠? 그 다른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근데 음악을 따라가는 게 엄청나게 막 저의 입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음악멍이라고 할까요? 가사가 있거나 엄청 강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잔잔하지만 동시다발적인 그런 것들 그런 음악들을 골라서 들었더니 되는 거죠. 자, 현대인인 제가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찾아본 영상물과 음악을 활용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스킬을 찾아서 뇌를 휴면 모드로 바꾸고 재충전하시는 것. 그것이 휴식을 한다. 휴식의 100% 중에 중요한 50%다. 바로 과로한 뇌를 재충전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드 2입니다. 뭐겠습니까? 소진된 감정을 재충전할 때의 본질. 소진된 감정을 휴식시킨다 할 때 그 what is 휴식에 해당하는 본질인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리두기입니다. 근데 거리두기, 스트레스 원인과 멀어지는 겁니다. 저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스트레서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원인과 멀어져야 재충전이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맞는 코드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그냥 과학적인 얘기들 몇 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기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일이 오프되고 퇴근한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상태에 있어. 언제든 다시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을 때 어떤 감정적인 상태나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저런 코르티솔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일하고 있을 때와 일을 안 하고 대기했을 때 상태가 거의 동일하다고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완전히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차단하고 거리를 두고 멀어지지 않으면 감정적인 건 충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 초점적 주의. 이것은 조금 더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실험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심리학적 접근인데요.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를 아예 떨어져서 머릿속에서 지워내지 않고 쉬고 있더라도, 몸은 쉬고 있더라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치 생각의 눈덩이 효과처럼 계속적으로 그것이 생각을 하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자기 초점, 그냥 자기만 빠져서 더 커지고 커져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말하는 건 뭐라고요? 감정적으로 다시 재충전하는 방법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당하는 것과 완전히 단절해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하우로 이어볼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예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생각 자체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어서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쉰다 하면 뭐라고요? 일 생각을 완전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때문에 뭔가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완전히 공부를 차단하거나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또 차단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무로 바꾼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때에도 명상은 나오고 수면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차단을 못할 때에는 다른 걸로 아예 주의를 이동시켜서 또는 아까 제가 컴퓨터 얘기 드렸으니까 파일 덮어 씌우기처럼 다른 걸 통해서 덮어 씌우는 다시 핵심은 뭐라고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거리를 둬야 된다. 완전히 머리 자체에서 없어지게 해야 된다. 일시적이겠지만 다시 일터랑 공부하는 곳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요 하우의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역시 이것들은 개인에 맞는 스킬을 하시면 돼요. 또 나왔죠? 수면. 잘 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수면할 때는 저절로 스트레스 원인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고 수면하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건 호르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회복이 감정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훈련이 필요하지만 명상. 그러니까 수면 명상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스킬을 잘만 활용하시면 사실은 코드 1, 2에 대한 가장 확실한 코드급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할 때에는 생각 차단보다는 이동 또는 덮어씌우기. 그래서 이게 뭡니까? 몰입 취미. 무슨 얘기냐? 쉬는 시간에 내가 완전히 일이나 공부 생각을 잊을 수 있는 내가 그냥 무아지경으로 빠져드는 취미. 거기에 그냥 생각이 너무 확 쏠려서 내 모든 주의력과 모든 것이 쏠려서 잊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뭐 드라마를 보시든 아니면 현실을 체험하셨겠죠? 직장인들이 뭐 중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나가서 아니면 퇴근 후에 그냥 완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뮤지컬을 좋아한다. 그 뮤지컬 보고 막 울고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 뭔가 감정적으로 정화되는 뮤지컬을 보는 어떤 카타르시스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완전 일을 잊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꼭 거창하게 꼭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할까 봐 중요한 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집에 있는 내 강아지랑 놀 때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라서 강아지랑 노는 순간에는 정말 이쪽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소진된 감정이 충전되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예시도 들어볼까요? 운동.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죠. 많은 의사들이 최고의 휴식 스킬 중에 하나로 운동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댓글 같은 걸 봤어요. 이런 게 달려요. 역시 의사들이니까 운동을 강조하는 걸 알겠는데 휴식에다 갖다 붙이는 건 이건 너무 어불성설 아니냐.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의학적 서적에만 빠져있는 의학적 접근 아니냐. 왜냐?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건 또 다른 노동, 몸을 움직이고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몸 말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본질, 지금 정신적인 것, 특히 감정적인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거리두기의 본질로 보면 운동도 되게 좋죠.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히려 일 생각, 공부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때는 뭐라고요? 이동 또는 덮어씌우고 그랬죠. 자,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운동 자체가 물론 너무 힘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적절한 운동이라면 운동 자체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죠? 운동 자체에 집중을 하느라고 잊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등산을 한다고 쳐보죠. 좀 눈앞에 있는 돌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일 생각하고 가다가 삐끗하면 발목 부러지거나 발목이 말 그대로 그냥 염자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돌 하나하나에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차단되고 내 생각이, 내 모든 머릿속의 생각이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등산로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운동이 해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많은 스킬을 찾으시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거리를 둘 수 있는. 네, 스트레스 원인을 잊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그동안 소진되는 감정이 재충전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실전에 적용해 보시잖아요. 실전에서 어려움 겪는 두 케이스가 생깁니다. 또는 반문이 생겨요. 그런 것들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잠깐 일 생각 안 나는 뭔가를 하고 돌아왔더니 바로 또 일 때문에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소진된 감정을 충전하려면 1분 만에 다시 또 뭘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소진이 빠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일터로 돌아가면 바로 스트레스로 빠져서 이게 그 순간에만 잊을 뿐이지 충전이 되는 게 아니다. 또는 충전은 되는데 1분 만에 소진돼서 그럼 1분마다 내가 딴 거를 하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1분마다 막 등산하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거죠. 이때는 원인에서 거리 두는 정도가 아니라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빠른 주기가 필요할 때에는 내가 지금 이 원인 자체가 심각하구나. 이거는 휴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원인을 해결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없지만 예를 들면 몇 가지 그래도 스킬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있었지만 이젠 일반화되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상담 같은 거. 정신적 상담 같은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터나 공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스들은 직장을 뭐 그만두거나 공부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경우 아니면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경우가 좋을 거고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상담할 때 실제로 이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것도 이 거리두기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삼자화되기.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나와 거리 둬서 삼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자기 초점적 이런 것도 비슷한데요. 너무 내가 여기에 완전 몰입돼 있고 이입돼 있으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건데 한 발짝 떨어져서 남일 보듯이.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아이고 이상한 상사를 만났구나. 이러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상담과 스킬을 여러분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이걸로 재충전이 되긴 하는데 스트레스 원인으로 가자마자 바로 소진돼. 이 주기가 너무 짧을 경우에는 원인 자체를 여러분들 한번 개선해봐라.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저는? 이래버리면 이 본질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싹 트면 휴식을 100% 경험하고 이걸 전에 모든 게 혼란해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주의사항입니다. 다시 일이나 공부 생각이 안 나는 그 일과 공부를 제가 예시로 좁힐게요. 안 나고 내 생각을 딴 데 뺏어가는 것. 그러면 유튜브도 괜찮지 않아요? 핸드폰 보도 괜찮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지쳐있는 현대 성인들이 그래서 이 핸드폰,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걸 보는 동안은 낮에 겪었던 괴로운 일상활 공부 생각은 안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래요. 소진되는 감정은 충전해 줄지 모르지만 대신 다른 뭔가를 갉아먹고 있죠. 코드 1. 뇌를 갉아먹고 있죠. 뇌를 휴먼 모드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죠? 감정은 충전될지 모르지만 뇌는 계속 거꾸로 소진되면서 피로해지기 때문에 스킬을 고를 때 단순하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제 두 개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명상 수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두 개를 다 만족시킬 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현실의 스킬을 고를 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걸 하시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아니, 극단적인 게 아니고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 두 개 동시 만족이 아니라 살짝 하나를 희생하면서 한쪽을 강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래서 멍 때리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가 커서 낮에 그 직장 상사와의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멍 때리기를 하든 뭘 하든 도무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러면 뇌도 휴면 모드에 안 빠지는 경우긴 하지만 무슨 얘기다? 감정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잘 들으세요. 예외적으로 이런 거죠. 조금 뇌를 쓰더라도 생각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나는 뇌를 완벽하게 휴면 모드로 하는 건 살짝 포기하더라도 이쪽에서 소진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왜냐면 이름이 여러 아드니까. 저는 너무 이 스트레스가 생각이 계속 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땐 게임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게임은 근데 뭐라고요? 당연히 이거로 볼 땐 위험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이 코드 1만 보면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나마 조금 더 저각성적인. 그죠?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르면서 밸런싱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겪을 문제 때문에 코드 하나만 보고 그 스킬 하나만 쓰면 나머지를 잃는다. 특히나 하나를 충전하다가 나머지를 거꾸로 소진시키는 걸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두 개를 다 고려해라. 앞으로 여러분이 현실에 나가서 마주칠 걱정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 뇌와 감정 중에 특별히 더 많이 소진된 게 있다. 이거를 충전하느라고 다른 쪽이 희생되면 안 되지만 100%는 아닌 게 있으면 그때는 신중하게 골라라. 왜냐면 두 개 다 완벽하게 충전하는 거 고르세요 이러면 또 여러분이 아까 말한 한쪽에 치우친 상황에서는 그거 찾다가 결국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충돌되는 건 안 된다. 두 개, 코드 1, 2, 뇌와 감정 두 개 다를 재충전하는 걸 고르는 게 가장 휴식을 100%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 2까지 설명을 끝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충만한 휴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만한 휴식. 이론적인 얘기부터 드려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알겠습니다. 제가 저 본질까지 치열하게 해서 충만하게 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그냥 앞에서 설명드린 치열과 본질을 실행했으면 그럼 100% 휴식을 그냥 경험한 겁니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치열과 본질을 수행한 것만으로도 나는 100% 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앞에서 제가 치열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동적 휴식. 그죠? 뭔가 환경을 조성하고 차단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 마음 상태. 100% 내가 이제부터 휴식에 들어가야지. 경험해야지 하는 그 모드를 딱 켜고 치열 모드를 켜고 그 위에서 꼼꼼하게 뇌 휴면 모드. 스킬을 열심히 찾아서 그 스킬을 적용해보고 나에게 가장 맞는 스킬을 찾고 그죠? 그 다음 소진된 감정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여러분이 쓰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냥 그것이 100% 충만한 휴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체감적으로는 그냥 느낌이 올 겁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이렇게 잘 쉬어본 적이 없다. 정말 잘 쉬었다. 그런 느낌일 거고요.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와 감정이 재충전된 상태인데 이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원상태, 즉 일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게 없어져서 다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거꾸로 말하면 필요한 상태는 뭐라고요? 도무지 더 이상 뭘 넣을 수 없는, 더 이상 뭘 처리할 수 없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제는 일하기 전의 상태. 또는 여러분 그냥 아침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감정도 마찬가지겠죠?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일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눈 뜨고 깨어났을 때 어떤 그런 상태? 그죠? 직장인으로 말한다면 어떤 월요일 아침의 상태 아닌가요? 월요일에 가장 스트레스가 큰가요? 여하튼 그렇게 뭔가 처음 그 상태로 복귀했을 때 이게 재충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상태들을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제안을 꼼꼼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강의 들으셨죠? 강의 잘 들었다 하고 좋은 교양 지식 하나 얻었네. 이렇게 되시면 우리 회원 아닌 거 아시죠? 반드시 이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확실하게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충만한 휴식을 온전히 경험할 때까지 100% 휴식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드린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앞에서 들은 치열 본질 나 고지 곧대로 했어. 또는 체감적으로 정말 잘 쉬었어. 정말 일 공부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딱 돌아갔어. 그걸 경험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걸 경험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도 충만하지 않고 공허하게 들으신 거예요. 강의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강의 자체는 겉껍질이고요.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체득하고 체감하고 체화하고 실천하는 게 70% 본질인 거예요. 아셨죠? 다시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실 때까지, 앞에서 우리 연구진이 연구한 걸 실제로 다 해보실 때까지 계속 다시 트라이 하고 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다면, 이 번아웃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정한 휴식 시간에 정말로 완벽하게 잘 쉴 수 있다면, 그런 나만의 스킬을 발견했다면 이건 얼마나 삶이 크게 바뀌는 거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좋은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잡지식들을 많이 얻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딴 데 가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는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온 거죠. 휴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휴식을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남은 삶은 엄청나게 변화하는 거죠. 그죠? 물론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휴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생산적인 게 중요하시고 굉장히 휴식을 터부시하는 분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럼에도 그런 분들도 왜 충만한 휴식을 끝까지 경험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언제나 말하잖아요. 정말로 휴식을 터부시하는 게 확실한 당신의 불쾌라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휴식을 싫어하는지 아닌지 내 호불호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휴식을 제대로 끝까지 해본 사람만이에요. 안 해본 다음에 하는 건 뭐라고 하세요? 선입견인 거고요. 그냥 겉핥기인 거고요. 그죠? 넘겨짚음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언젠가 후회가 된다고요. 다 복잡하시면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충만한 인생이 뭐라고요? 그죠?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제대로 남겨놓은 게 있네. 내가 진짜로 저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끝까지 가보지 못했어. 그걸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번아웃은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이기 때문에 휴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모든 사람의 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알아놓으면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객관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여러 가지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에 대해서 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분들도 이 이유 때문에 휴식을 꼭 경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이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의식화해드려야죠. 이 강의를 다시 시청하세요. 지금 쓱 지나가다 들으셨지만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듣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강의를 30% 시도하세요. 아, 이게 치열이구나. 다시 시청하세요. 시도하세요. 아, 이게 코드 1이구나. 코드 2를 해볼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시청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언제까지? 기준은 충만한 휴식이 뭔지 경험했어. 더 이상은 난 휴식이 뭔지 경험 안 해도 될 것 같아. 할 정도까지. 그죠? 또는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또 다른 솔루션이에요. 제가 강의는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 여러분 실천을 돕는 70%의 솔루션이 이 커뮤니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해보세요. 아까 그 스킬 발견하라고 그랬죠. 이미 지나갔지만 저는 멍 때리기에서 뭘 해도 안 되는데 혹시 다른 회원님이 이런 멍을 한번 해보세요. 라든가 수면, 명상, 멍 때리기 말고 저는 새로운 휴면 모드를 개발했어요.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는 코드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조나모 그 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서로 물어보세요. 그럼 강의 이해도도 올라갈 거고 실천하면서 실천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든 겁니다. 이게 집단 지성의 힘이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코드 자체를 이렇게 조금 바꾸면 더 많은 회원들이 100% 휴식, 충만한 휴식에 빠지기 좋을 텐데 저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면 여러분끼리 그런 의견을 토론해서 제시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코드는 라이프 코드 커뮤니티에 있는 코드들은 100%인 코드는 아직 없습니다. 100% 코드가 되면 제가 100%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70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나머지 30은 뭐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표현을 수정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과감하게 어떤 부분은 코드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뒤로.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이 코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일단 해보지도 않고 이거 똑같죠? 끝까지 해본 다음에야
코드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이 코드는 문제가 있어 라면서 토론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여하튼 그 부분도 열어놓습니다. 그죠? 이 코드는 70, 80% 정도고 나머지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토론하면 그걸 반영해서 이 강의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럼 다음번 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짜리겠죠. 그 이후에 오는 또 회원들이 휴식을 경험하는데 나 잘 안 되는데 해보고 노하우고 다 공유했는데 안 되는데 코드 이렇게 바꿨더니 잘 되던데 그럼 또 그걸 반영해서 95짜리가 나오고 어느 날 100짜리가 나오겠죠. 이게 집단지성의 힘인 겁니다. 아셨죠? 네, 복잡하시면 뭐라고요? 일단은 오늘 강의 내용대로 시도를 해보시다가 스킬적인 것, 실천 노하우적인 거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뭘 해보셔라? 회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적인 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휴식을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공허한 휴식, 치열한 휴식, 심지어 충만한 휴식, 아니 휴식의 본질? 이것들을 밖에서 제3자가 보면 알쏭달쏭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쳐다보고 비하할 수도 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뭐 휴식을 치열하게 해.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대, 20대, 30, 40대 그런 바깥쪽의 상황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그런 다른 우리를 모르는 다른 어떤 친구들, 대중들, 가족들과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 받다 보면 이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만하자. 그죠? 그때 힘이 돼주는 게 뭡니까? 같은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오면 뭐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비언어적으로 모두가 이걸 하고 있을 테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코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이 코드에 대한 실천 스킬들을 공유하고 있을 테니까 아, 다 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또는 혼자서 하다가 이게 살짝 떨어질 때가 있죠. 아, 좀 그냥 힘든데 대충 살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근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게 흔들릴 때도 있죠? 그때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성적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집단, 앞에가 집단지성이라면 뒤에는 집단 감성이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속에 다 녹아있는데요. 충만한 휴식,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드리는 빨간 글자로 무려 제가 몇 번 썼습니까? 5번 써놨습니다. 실천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잖아요? 이 라이프 코드 잘못 오신 겁니다. 강의 들으러 오신 거면 잘못 오신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실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온 거고 라이프 코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 여러분께 주고자 하는 것도 삶을 실제로 바꾸는 거죠. 삶을 실제로 바꾼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킨다, 바꾼다, 변화시킨다는 전부 다 동사들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 잘 들으셨어요. 30% 끝났고요. 나머지 70%는 실천. 구체적으로 여기 써 있는 이 실천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휴식에 관련된 강의, 저희 라이프코드 연구소에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4대 키워드 공허, 치열, 본질, 충만을 휴식이라는 주제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 강의를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주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